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네이처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그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그 외풍 특히 이제 그 외풍을 안고 온 게 이제 그 반도체였잖아요. 삼성전자가 밀리니까 전반적인 주가들이 아주 중소형주가 더 많이 그 낙폭이 컸어요. 다행히 이제 그 제가 코스닥 시장을 제가 짚어드렸던 그 부분이 거의 이제 맞게 오는 거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낙폭이 있지만 이 언저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조금은 주가가 안정이 돼가는 요런 그러니까 그 저점을 잡아가려는 요런 모습이 나요. 그래서 어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뭐냐면 개별 종목도 여기서 이제 자기들도 수급이면 수급 뭐 재료면 재료 뭐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 시장도 그동안 낙폭 컸던 종목에서 어느 정도 그 반전을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개별 종목이 굉장히 뭐 종목 자체가 나빴던 것보다는 대세의 흐름이에요. 지수가 그냥 뭐 그동안 급등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낙폭이 컸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안정이 되고 왜 안정이 되냐 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본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제 미국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미국이 어저께 다우가 나스닥 1.5 상급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낙폭이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스닥이 하락했잖아요. 반도체. 나스닥이 하락을 했어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보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외국인들이 지금 그 매도를 하고 있어요. 3조 1천억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종합지수가 코스닥이 플러스가 난 거예요. 코스닥이. 코스닥이 플러스가 났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만큼 이제 외국인 물량들이 있지만은 결국 이제 실적이라든가 어떤 수급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이 조금은 특히 코스닥 시장하고 중소형주들이 안정이 돼요. 왜 중소형주가 안정이 되냐면 물론 이제 여기서 잠깐 시향을 이제 보고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중소형주가 왜 그런가를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저는 이제 항상 우리가 수익성의 부분에서는 손해를 안 보고 갔던 게 결국 반도체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이 지수 보시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지배를 해요. 근데 그동안 삼성전자 빠지면서 중소형주는 더 빠졌잖아요. 소외받고. 근데 오늘 다행히 그런 게 아까 외국인들이 3조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도 양봉이 나타나고 심리가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종목도 이제 조금씩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SK하이닉스란 말이에요. 또 심리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는 그 중소형주도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과거보다는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될 종목은 된다. 가는 종목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이제는 서서히 해도 된다. 그동안 외풍이 엄청나게 셌기 때문에 뭐 반도체 아니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지만 알지만 삼성전자 흔들리는 동안에도 뭐 우린 이 반도체 부분이나 그 시장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오늘 같은 건 주성이 이제 한 27% 정도 이제 급등을 좀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근데 이제 보세요. 지수 코스닥은 조정받는데 얘는 뭐 조정받다가 올라가 조정받다가 그 반도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소형주도 그죠? 그리고 뭐 테스 같은 경우 뭐 최근 이렇게 보면은 뭐 이거 뭐 테스라는 노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시장은 조정받는데 가는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중심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중심에서 매매를 해야지만 이게 빠져도 시장의 중심에서 매매를 해야지만은 빠져도 이렇게 여기서 밀릴 때 밀리더라도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봉이란 말이에요. 이게 테스예요, 테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관련주의 그 종목들은 살아있다는 것은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장의 중심이다. 시장의 중심이다. 핵심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오늘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특히 이제 이쪽
그 중소형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그 코스닥이 살아나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다라고 보면서 오늘 시장을 좀 접근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무리 뭐 해도 삼성전자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종목을 네이처셀이죠.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도 좀 상당히 이제 이 종목도 상당히 그 급등을 했었어요. 그죠?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이제 조정보다 오늘 또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 정도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네이처셀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흐름을 말씀을 좀 드리고 대응 전략을 하고 저는 말씀드리면은 바로 레드선입니다. 태양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 종목 얘기하고 또 제가 보는 유망주라든가 요새 또 다시 살아날 때 수익이 많이 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성이 상당히 틀려질 수 있죠. 어쨌든 네이처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한다면은 가장 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네이처셀은 그 요번에 주가가 급등했던 배경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한국에서 임상 이걸 했는데 FDA가 인정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계속 임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절차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절차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신약을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신약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뭐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네이처셀이 갖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일단 그 종목을 알아야지 제가 이제 그 주식도 그러잖아요. 반도체 제가 말씀대로만 갖고 있었으면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니까 자꾸만 그걸 갖다 분석을 하고 끌고 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막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그 네이처셀의 그 주가를 보면요. 지금 테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상당히 급등했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해. 근데 시장의 중심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 그 네이처는 줄기세포잖아요. 근데 여기서 급등을 하고 지금 여기서 뭉쳐지고 내가 뭉친 캔들이라 했잖아요. 뭉쳐지고 있어요. 상당히 뭉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임상 파이프라인 부분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을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을 봤을 때 일단은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바이오가 뭐 대다수가 그렇다 치지만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그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아직까지 나타나니까 시험을 하려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 보면은 이런 그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바이오 특성상 그래요. 바이오 특성상 적자가 나올 수는 있는데 또 이제 그 삼상이 아까 보는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잖아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과연 어떻게 되냐. 그리고 지금 시장의 중심은 옛날에 코로나 때 이제 그 바이오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냐면 AI 혁명.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피지컬 AI 하면서 반도체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빨리 반영이 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급선무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얘가 끌고 갈 수 있는 네이처셀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결국은 임상시험이에요. 신약. 그러니까 실적은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를 보시면 이 종목도 보면 요새 바이오 종목들 보면은 고점에서 옛날에도 6만 원대까지. 이때가 이제 2017년이니까 지금 2020, 한 10년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반전을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시장 흐름, 그다음 네이처셀이 갖고 있는 가장 그 핵심 품목, 경쟁력,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삼상에서 FDA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가 되고 단지 이거를 받았을 때 가장 크게 그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네이처셀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심사 기간이 짧아졌다는 거죠. 이게 돈이 삼상이 더 든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단기 그 부담감을 줬던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부분 그 진행은 되고 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중심은 아직은 이쪽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은 요 그 실적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영구 개별기하고 계속 그 지속 투자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주가에는 일단은 부담감을 준 거죠. 주죠. 근데 이제 가장 뭐 중요한 건 얘네들이 신약이라는 뭐 특히 뭐 일상만 해도 옛날에는 바이오 좋을 때는 엄청나게 떴어요. 근데 지금은 삼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정도 기술력은 갖춰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얘는 이제 보면은 줄기세포 제품이 한 25%잖아요. 그리고 뭐 OEM도 있고 그런데 그 무릎 관절 치료제 지금 현재 조인트 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계속 그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줄기세포의 배양 기술은 상당히 독자적인 원천 기술은 갖고 있다고 봐요. 또 뭐 양막줄기세포라던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기술력은 뛰어난데 아직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되면 뭐 주가는 벌써 날아가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이처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임상 시험이다. 그리고 어,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약이다. 그 다음에 실적이다 볼 때 실적은 아직까지는 요원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저는 레드 선이죠. 레드 선. 원래 선인데 선이라 그런 강하게. 어쨌든 그래서 실적이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양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가장 큰 흐름은 지금 시장은 반도체 중심이다. 반도체 항상 그래 왔어요. 반도체 중심.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이쪽이 먼저 다 과거에 이제 뭐 그 코로나 때는 그 바이오 종목들 얼마나 떴어요 하루에. 그때는 뭐 조금만 얘기만 하던 지금 반도체가 그렇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쪽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신약인데, 신약은 제가 아까 했잖아요. 기간은 단축이 되는데 이것이 또 이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FDA 줄기세포 치료제 부분의 조인트 스템이죠.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이제 그 알마트 뭐 BT 동시 확보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근데 그건 알고 있죠. 분석을 해서. 6개월 정도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만 가면은 조인트 스템 부분이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 진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요 있죠. 국내 쪽에서는 허가가 반려됐어요. 그래서 불확실성 존재되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런 FDA에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일 파이프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FDA 부분에서 여기 거기 없네. 여기 보시면은 단일 파이프라인, 조인트 스템. 여기, 여기. 조인트 스템이 이게 단일이라는 거예요. 조인트 스템. 제가 이거 저걸로 했더니 조인트 스템이 단일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서만 지금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일 파이프라인일 때 요게 이제 여기에서만 실패를 했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적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기 성장성이 얘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신약 쪽은 장기 배당을 할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FDA가 승인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를 갖고 한다면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뭐 고위험에서 고수익 이것을 노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과거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질 않았어요. 흔들려가지고. 그러면 결국 뭐냐면 단기 투자가 현재 관점에서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DA가 한국 임상 3상의 데이터를 인정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기간 단축이 되고, 또 물론 미국에 여기 보시면은 현재 볼티모어의 10만 평방미터 근무의 어떤 시설 구축
이게 GMP 건데 그래서 뭐 허가되고 근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뭐 이런 그 우리가 이제 그 자료, CMC 준비, GMP 시설 구축 이런 걸 하면서 허가 일정이 차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 바이오가 그래요. 항상 불확실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 FDA 심사 과정에서 뭐 또 뭐 보안 요구하고 옛날에 그런 게 우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향후에 가서 6개월이나 이때 가서 좀 더 보고 나서 어떤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지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바로 신약이 여기서 될 수 있다 하는 거는 조금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봤을 때 저는 좋다고는 봐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갭상승이 됐잖아요. 이게 반도체면 이거 아마 치고 날라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갭상승이 돼서 그 이 갭상승이 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이 길은. 이 갭이라는 거 향후에 또 가더라고요. 보면은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가져가는 전제 조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여기를 깨지 말아야 되고 여기를 깨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 또 저가죠. 뭐 단타하신 분들은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가면서 여기서 올라가면서 제가 볼 때 단계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계적. 단계적 매매 전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차 목표가를 4만 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큰 수익보다는 4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그 시장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저는 이제 그쪽 그 레드선은 그쪽을 좀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AI 혁명 관련주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지만은 저랑 그 내중에 이제 구독이나 신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서 저 조만간 이제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서 매매 전략을 같이 우리 수립하도록 하고 좀 단기 매매 전략으로 가자. 단계적인 매매 전략. 그리고 지지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좋은 주식이면 뭐 빠져도 뭐 더 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는다면은 지금은 현재는 조금은 매매 전략을 좀 약간은 단계적인 보수적인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구독, 좋아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